두 번째 법으로 이어가 보죠. 네, 못 보게 하면 소송이다. 하하,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뭘 못 보게 하면 소송을 건다는 거죠? 지금 교도소에서 성범죄자들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19금 책들, 그런 책들을 쉽게 돌려보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예. 이런 건 당연히 못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전국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모든 성인죄수에게 19금 출판물 구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민망한 내용의 잡지나 만화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고요. 성범죄자를 들어오는 거 떠나서 그러니까 일반 그 재소자들하고 또 이게 홍거방 같은 데 섞여 있잖아요. 예, 그걸 또 예. 돌려보기까지 한다고 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근데 교수님, 근데 성범죄자들은 교도소에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뭐 그 안에서 무슨 교육도 받고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정말 이 재범을 낮추고자 하는 수많은 노력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권적인 침해의 어떤 이 연결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을 제압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정말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 문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성적인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제한된 상황에서 교도소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런 음란물들만 보기만 하는 거지만 예. 사실 그 자극이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자들은 자기가 이미 범죄를 저질러 왔고 그렇죠. 그 범죄를 통해서 언제든지 더 큰 범죄로 발전돼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다시 사회적 논의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공 기자, 근데 이게 과거에도 이런 게 가능했었어요? 네, 반입은 안 됐었습니다. 2017년도에 이제 교정본부가 일선 교도소들의 지침을 내려서 성인 잡지 등 이런 성인물의 반입을 불허한 건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한 재소자가 택배로 성인 잡지를 들여왔는데 이거에 대해 교도소가 수용자의 교정과 교화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음란한 내용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못 보게 했고 재소자가 이게 너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그 소송에서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네, 지금 설마 했던 것처럼 법원에서 아니 그거는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형집행법 제47조에 보면 이제 출판법상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해간행물, 이거 유해간행물 같죠? 예. 딱 보시기에.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부적절하지만 우리도 바깥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출판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지금 말씀드린 저 누드 스토리 2017년 5월호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 재소자가 누구냐면요 강간등 상해죄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인데 이걸 왜 못 보게 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교정교화에 안 되는 겁니다라고 해서 못 보게 했는데 이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소자라고 하더라도 뭐 유해 저작물로 돼 있지 않은 것들은 볼 권리가 있다라고 법원이 오히려 판단해 준 거죠.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가 돼야 유해한 출판물인가요? 사실 그거는 이제 출판물 그 출판법에 따라서 유해 그 출판물이라면 우리도 사서 못 보는 정도가 돼야겠죠. 출판이 금지되거나 한 정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이제 이 판결이 이제 죄수한테 다 알려진 거예요. 예. 그럼 어떡할까요? 야, 우리 권리 아니야? 막 그렇죠. 빨리 이걸 왜 못 보게? 나도 네. 그럼 소송한다? 오히려 자기들이 더 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전국 예. 죄수들한테 다 알려져서 지금 이 사람들도 왜 나를 못 보게? 나도 보게 해줘.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약간 낯뜨거운 잡지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자, 그 과거에도 이거랑 좀 유사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서요? 예전에 저희 JTBC에서도 보도를 해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교도소 내부에 일반인 사진 카탈로그라는 게 이제 반입이 됐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일반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이나 몸매가 드러난 이런 사진들을 모아서 이거를 볼 수 있게 고를 수 있게 한 건데요. 이런 걸 만든 거는 이제 수발 대행 업체입니다. 어떤 곳이냐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카탈로그에 나온 사진을 한 장당 한 500원 정도 해가지고 안으로 넣어주는.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 올라온 자신의 이제 개인 계정에 자신의 친구들 정도 이제 공개를 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사진들인데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초상권 다 문제가 있겠네요. 당연히 관련. 그런 것도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야 저는 정말 이거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이러면은 이거 진짜 그 안에서 무슨 뭐 치료 뭐 이런 게 다 무의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렇습니다. 상당히 희석되죠.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정말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희석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성적인 환상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는 어떤 그 원동력이나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또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이런 그 제한 없이 유출이 되고 노출된다고 하는 장면들은 뭔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결국은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일단 사실 수용자 입장에 생각하면 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잖아요. 못 보게 하는 거면. 그렇다면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법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정말 교정본부 주장이 맞는 것 같다. 예. 그런데 그 공익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제가 이제 그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과정을 좀 유심히 보면요. 누구법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유승준 방지법 이런 그렇죠. 것처럼.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걸 많이 합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어떤 범죄가 벌어졌거나 이 범죄에서 어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뭔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거나. 근데 교도소 들어간다면 별로 관심 있어 하시던가요? 교도소를 제외하고 제가 알기로 이미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들에서 관심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다 보니까 2017년에도 서영 의원이 한번 발의를 했었어요. 이제 폐기가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국회의원 분들께도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국민들이 관심 있어서 내 인기 올라갈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들 꼭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 변호사님이 직접 한번 가서 해보시면 저는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